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검증된 대표적인 보조 지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지표를 단순하게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상승 신호,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하락 신호로만 해석하여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거나 강한 모멘텀 캔들이 밴드를 돌파하면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하여 추세 매매에 활용하는 식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단순한 접근 방식이 실전 매매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횡보할 때 볼린저 밴드의 신호는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강한 추세를 만났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며, 모멘텀 캔들이 나오며 상승 추세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짜 돌파인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의 특성과 차트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로 확률이 높은 구간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표를 수년간 실전 매매에 활용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보고 실패도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전 적용 위주로 풀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중심선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며, 상단과 하단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2를 더하고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95%의 확률로 상하단 밴드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팅 값은 가장 평균적인 수치이며, 단타 위주의 트레이더라면 10일 이동평균선의 표준편차 1.5, 중장기 매매자라면 50일 이동평균선의 표준편차 3, 이런 식으로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밴드 폭이 좁아질수록 시장은 횡보를 의미하며 가격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로 곧 강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느 순간에 매우 좁아지는 구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렴 구간에서는 밴드를 살짝 이탈했다고 해서 역추세 매매를 하신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강한 수렴 구간은 곧 강한 추세를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차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추세 이탈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계속 머무른다. 이럴 때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밴드 하단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 진입은 위험하겠죠. 물론 이럴 때 추세 매매로 진입하여 큰 수익을 먹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세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잠시 관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상단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서 상승 추세인가 보다 판단하여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대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는 러시안 룰렛처럼 확신 없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더 확률이 높은 기회는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매매, 즉 역추세 매매 관련해서 캔들의 패턴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반전이 나오기 전에 긴 꼬리가 달린 캔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라 판단하여 반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신호이며, 저는 단기 매매 시 캔들의 길이와 꼬리를 집중해서 체크합니다. 만약 가격이 밴드를 이탈했으나 꼬리가 거의 없다면 아직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판단하여 쉽게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캔들 패턴을 억지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패턴의 종류도 정말 많고 이름도 다양하죠. 캔들 패턴을 외우는 진짜 목적은 다음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외우지는 않았지만 차트와 캔들을 보면 느낌이 오는데요.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보통 상승이 나왔었지. 이런 그림은 과거에 하락으로 이어졌었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 패턴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차트를 많이 보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다 보면 더블탑과 더블 바텀 패턴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블 바텀 패턴은 가격이 먼저 크게 하락한 후 반등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시도하지만 결국 반등하며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상승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를 이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하락보다 더 나왔거나 덜 나왔거나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건 하단 밴드 안쪽에 형성되어야 조금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약하게 이탈하거나 또는 볼밴 안쪽에 있다면 확률 높은 상승 반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진입 시점은 하단 밴드 안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진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꼬리가 길게 달린다던가 이전 음봉을 완전히 덮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캔들 마감 후 진입합니다. 여기서 큰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하여 중심선에서 1차 매도, 상단 밴드에서 2차 매도로 정리를 합니다. 더블탑 패턴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후 다시 하락이 나왔으며 다시 상승을 시도하지만 결국 재차 하락이 나오며 하락 패턴이 연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를 돌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않는 게 더 좋으며 만약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캔들의 흐름을 체크하여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 시점은 큰 음봉 캔들이 나왔거나 매수세가 약한 신호가 보이면 숏 포지션 진입을 하며 중심선에서 1차 매도, 하단 밴드에서 2차 매도로 진행합니다. 작은 음봉 캔들로만 여러 개 나왔다면 이를 묶어서 큰 음봉 캔들 하나로 간주하여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심선까지 가격이 조정된 이후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입할 경우 수익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이라 판단되는 구간을 선별하여 진입 타점을 잡습니다. 저는 보통 단기 투자를 할 때 15분봉과 5분봉 차트가 동시에 밴드 하단 이탈이 나왔을 때 진입 타이밍을 잡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장기 상승 추세라면 15분봉 기준 중심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5분봉 하단 밴드 이탈 여부를 체크하여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도 하며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과 추세 상황을 고려하여 진입 조건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몰빵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바닥을 잡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분봉 기준으로 이 구간이 저점이라 판단하여 진입을 한다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만 우선 진입하고 이후에 추가 하락을 대비하여 15분봉의 하단 밴드 구간을 체크하거나 차트상 지지 구간을 체크하여 매수 대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며 2차, 3차까지 체결이 됐다면 이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중심선과 상단 밴드 터치 여부를 확인하여 익절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분할 매수 매도를 습관 들이신다면 정말 무섭도록 생존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RSI 지표와 함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RSI는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을 비교하여 현재 시장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로 많은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다이버전스의 활용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보조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며 보통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볼벤 하단을 이탈하였으며 다음 구간에서도 볼벤이 이탈하며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RSI를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었으나 반대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 표현합니다. 버블 바텀의 구간이기도 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왔다면 상승의 근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승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볼벤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을 이어보니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는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타점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구간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여 방향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래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래량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체크합니다.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차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슬슬 진입 구간을 디테일하게 체크하며 포지션을 잡을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매매 포인트를 조금 두서없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내용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해드린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타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손실은 최대한 보지 말자는 주의이며 꼭지에서 팔기보다는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매매에 잘 녹여내신다면 분명히 시드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 실시간 타점과 관점을 공유드리는 트레이딩 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단순 분석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진입하고 어떤 구간에서 청산하는지까지 실전 흐름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독과 지표 실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트레이딩 방식에 공감하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영상에서 그 노하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